예, 세계 각지 뉴스 현지 통신원 통해 직접 듣는 월드 리포트 수요일 시간입니다. 오늘은 독일 베를린의 현지원 통신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국내에는 산불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혹시나 또 관련 지역에 지인, 가족 계시지는 않으신가요? 현지원 통신원은? 네, 계시지는 않지만 그래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식 지켜보고 들었습니다. 계시죠? 알겠습니다. 네. 독일에서 오늘 먼저 준비한 소식은 정치 소식인데 독일의 좌우를 대표하는 기민당, 기사당 연합과 3인당이 연립정부 구성에 합의를 했다고요. 그 배경 여러 가지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지난 8일 독일 정치권에서 좌우를 대표하는 기민당, 기사당 연합과 3인당이 차기 연립정부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메르츠 기민당 대표와 클링바일 3인당 공동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독일 경제의 부흥과 재무장을 위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는 정부를 구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은 지난달 28일부터 예비 협상을 시작했고 이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뒤 이제 본격적인 연정 협상에 들어간다는 입장입니다. 예, 이념과 지향점을 달리하는 정당들이 연립정부 구성에 원칙적으로 합의는 했지만 좀 그 과정은 또 녹록지 않을 수도 있을 텐데요. 맞습니다. 연정을 구성하기까지는 앞으로 상당한 협상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기민기사 연합은 실무 협상 이후에도 3인당과 깊은 이견이 남아있다며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토르스텐 프라이 하원 의원 총무는 이민 문제와 내정 전반에 걸쳐 서로 다른 시각이 존재한다며 타협은 가능하지만 지금 구체적으로 말하긴 이르다고 밝혔습니다. 또 정해진 시간표는 없으며 신속함보다는 철저함이 중요하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실무협상단은 24일 오후 5시까지 협상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며 이후 각 당이 이를 검토하고 의견을 취합하게 됩니다. 합의되지 않은 사안들은 소규모 회의에서 추가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특히 이민 억제, 경제, 시민수당 개편 같은 핵심 쟁점들이 여전히 남아있어 본 협상에서는 양당 간의 줄다리기가 불가피하리라고 예상됩니다. 예,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을 만한 또 사안들도 연관이 돼 있고 연립정부 출범을 독일 국민들은 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도 궁금한데요. 국민 여론은 아직 명확히 드러나지 않았지만 양측 내부의 긴장감은 확연합니다. 기민당 사무총장 린데만은 3인당이 정책 방향을 크게 전환해야 한다며 협상 성공의 여부는 결국 이민, 경제, 시민수당 개편 같은 구체적인 정책 변화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츠 대표 역시 부채 한도 규정 완화에 선회한 만큼 이제 정책의 다른 한 축도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3인당의 미어슈 사무총장은 원칙적으로는 낙관적이라고 하면서도 시간에 쫓겨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국경에서의 추방, 시민수당 개혁, 예산 감축 등의 쟁점이 여전히 남아있고 이들은 본 협상에서 다뤄질 예정입니다. 실무당 결과가 제출되면 각 당은 3일당 내부 검토에 들어가며 이후 기민기사연합 및 3인당 대표들이 참여하는 19인 회의체에서 핵심 쟁점을 조율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기민당 사무총장인 린데만과 3인당 국방장관 피스토리우스 등이 포함되며 연정 합의문 문안 작성과 재정 검토도 병행됩니다. 예. 또 인사 문제는 협상 마지막 단계에서 다뤄질 예정이고 메르츠 대표가 추진 중인 디지털부 신설과 부처 조정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독일의 또 새로운 연립정부 이 정치 시도를 또 국내에서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되겠습니다. 전 세계가 또 관심 갖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또 회복, 비상계엄 이후 내란 사태 일단락일 텐데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좀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 계엄 옹호하고 극우의 주장을 담은 한국의 다큐멘터리가 독일 공영방송을 통해서 송출이 됐다라는 얘기가 전해졌어요. 실제로 방영이 됐습니까? 네, 지난 6일 독일의 양대 공영방송인 ARD와 GDF가 공동 운영하는 정책 시사중심 채널 피닉스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채널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이드 사우스 코리아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온라인에 공개했기 때문인데요. 해당 영상은 윤석열 대통령 측 입장을 거의 걸러지지 않은 상태로 전달했으며 한국 민주주의가 공산주의 세력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내용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영상에는 좌파 야당이 중국 및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식의 음모론적 주장이 포함됐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출연자로는 극우 유튜버, 보수 개신교 목사 그리고 전직 미군 장교 등이 등장했으며 이들은 야당을 극좌 세력으로 규정하고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를 유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사실 기반의 전문가 의견과 동일한 무게로 다뤄졌고 영상은 한국의 사법기관을 사법 카르텔로 선거 관련 의혹은 연기가 있으니 불도 있다는 식으로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영방송의 온라인 채널에 이게 송출이 된 건데 독일 시청자나 언론 반응은 좀 어땠을지 궁금한데요.
방영 직후 독일 언론은 물론 한국 시민단체들도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 시민단체 아티클 21넷은 ARD와 GDF의 공식 사과를 요구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고 이처럼 허위 정보에 가까운 보도는 처음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서울의 언론사들과 시민사회 역시 충격을 표했고 이 다큐멘터리가 윤 대통령의 지지 극우 세력의 논리를 확산시키는데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습니다. 특히 독일 한국계 다큐 감독 정성향 씨는 이 영상이 극우 진영에 의해 독일 대중도 탄핵에 반대한다는 증거처럼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독일의 언론 반응도 매우 비판적이었습니다.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피겔은 이 다큐멘터리가 윤 대통령 지지 측의 극우적 음모론을 무비판적으로 전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극우 유튜버와 목사가 기자나 전문가로 소개되었고 그들의 발언이 학술적 분석과 동등하게 취급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 또한 다큐멘터리가 냉전식 편견과 조작된 구도를 반복했다며 이것이 한국 민주주의에 해를 끼치는 보도임을 지적했습니다.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한국 시민단체들의 공개 서한을 중심적으로 보도하는 한편 ARD와 GDF가 공영방송으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예, 공영방송의 책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인데 방송사 측의 입장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현재 해당 영상이 ARD와 GDF에서 모두 삭제된 상태입니다. ARD와 GDF는 비판 여론을 수용해서 해당 다큐멘터리를 삭제했고 피닉스 측은 시청자들의 비판적인 의견이 접수되어 다큐를 재검토했고 한국의 정치적 복합성과 방송사의 저널리즘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큐멘터리의 제작 의도는 윤 대통령과 그가 속한 보수 정당의 관점을 소개하는 것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균형성과 객관성이 부족했고 편향된 서사로 인해 공영방송의 신뢰성을 훼손했다는 평가가 현재 지배적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독일 차기 정부가 추진하는 연방의회에서 국방 인프라 위한 부채 조달 금융 패키지 우리 돈으로 한 700조 원이 넘는 규모로 승인했던데 여기에서 또 포함된 것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지원 계획이잖아요. 좀 주목할 점 짚어주실까요? 맞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부채 제동, 즉 신규 부채 발행을 제한해온 헌법 조항을 일부 완화하는 데 있는데요. 기존에는 연방정부의 연간 신규 부채가 GDP의 0.35% 이내로 제한되어 있었지만 개정으로 인해 일정 범위 내에서 부채 발행이 허용하게 된 겁니다. 특히 국방비가 GDP의 1%를 넘을 경우에도 부채 한도 예외가 적용되도록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독일 정부는 이번 기본법 개정과 부채 제동 완화 조치에 근거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추가 지원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방비에 한해 정부 부채 한도에 예외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에 따라 국방 및 안보 관련 예산에 대해서 특별기금 조성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연방의회 예산위원회 제출된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은 향후 5년간 113억 유로 한화 18조 원 규모의 예산을 우크라이나 지원에 투입할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독일 베를린에서 현지원 통신어 오늘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